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척추와 척추의 구성 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 척추와 척추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의 움직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비유하기가 좋은 것이 이렇게 기차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이런 하나의 호 혹은 층수들이 이 척추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벌티브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어줬을 때 전체 스파인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끼리의 연결해서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세지탈 플레인 혹은 프론탈 플레인 혹은 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세 가지 면 모두에서 움직임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렇게 딱딱 정형화되어 있는 움직임을 가지진 않고요. 조금 더 입체적인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척추의 이런 움직임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테이션의 움직임인데요. 척추가 회전되게 되면 이쪽이 우리가 이제 머리 방향이겠죠? 바디니까 앞쪽. 그리고 여기는 이제 꼬리 부분 뒤쪽이 되는데, 척추가 회전되게 되면 꼬리는 머리 방향과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머리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된다면 꼬리는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꼬리 잡기 놀이 할 때 보면 지금도 이 주황색 팀이 이 머리 부분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꼬리 부분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빨리 가려고 하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척추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가 저 그림과 같이 하면 머리 부분이 왼쪽으로 오려고 하면 이제 꼬리 부분은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는 것이죠. 왼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돌려고. 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의 움직임들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관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디스크, 이 바디와 바디를 연결해주는 디스크. 그래서 인터바디 조인트라고 하는 척추 사이 원반 혹은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후관절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여기에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의 즉 가로돌기, 가시돌기에 붙어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우리 수축을 하게 되면 꼬리 부분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척추 전체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주로 나올 이 관절인데 어포피셜 조인트라는 돌기 관절입니다. 앞서 제가 척추의 움직임을 기차로 비유했었는데요. 그 기차의 선로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 관절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금 이제 요추죠. 요추 2번과 3번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요추 같은 경우는 세지탈 플레인으로 조금 더 구성되어 있거든요. 돌기 관절이. 이것을 보시면 요추가 이렇게 세지탈 플레인으로 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처럼 뒷면으로 보면 관절면 자체는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결합해서 돌기관절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L2와 L2 아래쪽과 L3 윗면에 돌기관절들이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지탈 플레인에 한 2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뒷면에서 보면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시면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 C2죠. 두 번째 경추뼈는 보면 수평면에서 한 20도, 그리고 C 이제 6, C6인 이제 전형적인 경추뼈죠. 경추뼈를 보면 이 프론탈 플레인에 한 45도, 또 흉추뼈도 보면 프론탈 플레인에 한 15도,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만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이제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추뼈에 대한 돌기관절을 보여줄 텐데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위쪽 돌기관절면이고요. 약간 이렇게 프론탈 플레인에서 살짝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앞선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프론탈 플레인의 전형적인 경추뼈들이 한 45도 정도, C6가 여섯 번째 경추가 이렇게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영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45도 정도, 그쵸?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네. 다음은 이제 흉추뼈를 보실 텐데요. 네, 이제 흉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프론탈 플레인, 즉 이마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긴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경추보다는 경사도가 조금 더 높죠. 45도보다는 아까 그림에서 15도 정도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절벽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죠? 경추와 이제 또 비교를 하면, 그렇죠. 경추는 약간 수평면에 조금 더 가깝죠. 흉추에 비한다면.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이제 요추입니다. 요추 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뒷면에서 본다면 이제 프론탈 플레인이 아니라 사지탈 플레인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관절할 수 있는 이 면 자체가 조금 더 옆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각각 경추, 흉추, 요추별로 약간 이런 그 경계 혹은 영역별로 이 어퍼피셜 조인트가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을 보셨을 텐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그냥 전형적인 경추, 흉추, 요추뼈들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경추뼈 같은 경우에는 한 45도 정도로 프론탈 플레인에서, 이마면에서, 자, 우리 뒷면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간 한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흉추뼈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절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은 뒷면에서 본다면 관절면이 우선은 잘 보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추뼈 같은 경우는 이 관절면이 약간 옆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지탈 플레인에 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엑시스, 그러니까 C2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관절들의 이 어포피셜 조인트들의 이런 생김새에 따라서 이 엑시스와 결합하는 이제 위에 아틀라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C1이. 그래서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에서는 이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 수평면에 근접하게 관절면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이 경추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또 움직임이 효율적일 수 있고요. 흉추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레터럴 플렉션에 조금 더 이제 유익하겠죠. 그리고 요추뼈는 당연히 세지탈 플레인이니까 앞뒤 움직임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경추뼈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것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회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하나의 척추 레벨들마다, 이 벌티브라들마다 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렉션 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쭉쭉쭉쭉 다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익스텐션 하게 되면 뒤로 또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흉추나 요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떠한 움직임들에서 보통 슬라이딩이 이렇게 일어나주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체를 좀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함께
이런 작용들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제가 그 기차를 가장 앞선 슬라이드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도 특별한 하나의 관절에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척추들의 움직임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즉 척주의 움직임, 스파인의 움직임은 각각 개개인의 그 벌티브라들의 움직임들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짝힘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개 중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제가 앞서 어포피셜 조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아틀란토 엑셀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C1과 이 아래에 있는 C2에 결합된 이 관절인데요. 50%라고 적어 놓은 것은 바로 이 로테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엑시스에 보면 툭 튀어나온 댄스라는 이 치아 돌기가 있죠. 여기 그것이 지금 요건데요. 위에 이제 아틀라스가 결합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날개인대라는 인대가 이렇게 또 같이 결합되고요.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즉 경추의 이 로테이션 중에서 지금 이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가 50%나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좌우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의 이러한 구조적인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물을 조금 굉장히 넓은 각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짝돌림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을 해도 사실 이 척추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려주는 로테이션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간단하게 이제 같이 실험을 하나 이제 좀 해볼 텐데요.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지금 요것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계속 눈으로 쭉 보시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 가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십시오. 돌리는 게 아니라 시선은 이 빨간색 점에 둔 채 오른쪽으로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도 우리가 이 시선을 빨간색 점에 그대로 두실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 점에 시선을 먼저 두고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다시 빨간색 점에 시선을 두고 눈을 감고 그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레터럴 플렉션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눈을 딱 뜨게 되면 분명히 아마 빨간색 점은 이렇게 초점에서 벗어나 있을 겁니다. 약간 이 아래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이 보이실 텐데 이런 것이 바로 이 짝힘 구조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인 경추뼈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위쪽에서 아틀란토 엑셀 조인트는 또 로테이션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레터럴 플렉션이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아틀란토 엑셀 조인트는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계속 고정해서 보면서 고개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옥시피털이라고 하는 뒤통수 영역에는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은 또 굉장히 민감한 감각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눈이 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통 목 뒤쪽을 많이 주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 흔히 좀 많이 이 위쪽 영역이 좀 피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그리고 또 기능적인 원인이 함께 존재함으로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거 각각의 면과 그리고 이제 경추, 흉추, 요추 영역별로 움직임의 각도를 조금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쉽게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보시게 되면 경추 영역에서 세지탈 플레인, 호리젠탈 플레인, 프론탈 플레인에서는
각각의 어떠한 레벨별로 어느 정도의 각도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세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면이 기준이 되겠죠. 방금은 이렇게 경추나 뭐 흉추나 요추 인체 부위가 기준이 되었다면, 세로로 보시게 되면 이 면이 기준이 되어서, 자, 세지탈 면에서는 경추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고, 뭐 흉추는 이만큼, 요추는 이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움직임이 많은 것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로로 보시게 되면 경추가 모든 면에서 움직임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세지탈 플레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경추가 움직임이 가장 많고, 이 요추 쪽이 또 움직임이 또 굉장히 많게 되죠. 그리고 요추는 반면에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는 역할은 굉장히 좀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특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렇게 척추 전체의 움직임이 기차처럼 이렇게 서로 각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움직임이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 않는 분절이 있다면 다른 분절이 좀 대체해서 그 움직임을 과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상 패턴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기찻길,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기찻길 선로, 어퍼피시얼 조인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